당신의 빛나는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왜 죽은 내 아들과 똑같이 생긴 거지? 밤 9시 지하 주차장에서 여회장이 본 것은 5년 전에 이미 죽은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손동작까지. 하지만 청년은 그녀를 보자 놀란 듯 도망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걸까요? 아니면 잔인한 운명의 장난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좋은 기운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여회장 유진아는 임원 회의를 마치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지하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시멘트 냄새와 차가운 공기가 섞인 그 공간은 언제나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유난히 길었습니다. 신규 투자건으로 임원들과 의견이 엇갈렸고 결국 그녀가 단독으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55세. 여전히 모든 책임은 혼자 져야 했습니다. 구두 굽소리만이 텅 빈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딸각, 딸각. 그녀는 가방 안에서 차 키를 꺼내며 걸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회의, 결정, 귀가. 그리고 또다시 반복되는 내일.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흑.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진아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처음엔 환청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누군가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시각에, 이곳에서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리는 주차장 한쪽 기둥 뒤편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은은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쳐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사생활일 수도 있고 괜한 참견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절망 같은 것. 유진아는 가방을 꽉 쥐고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기둥 뒤편. 시멘트 바닥에 한 청년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울음을 참으려 애쓰는 듯 했지만 목구멍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기요. 유진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청년은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유진아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시야가 좁아들었습니다. 오직 그 얼굴만이 보였습니다. 현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름. 5년 전 바다에서 잃어버린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청년은 눈물 자국이 가득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아의 눈엔 그 표정조차 낯설지 않았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아니, 도연과 똑같았습니다. 눈썹 모양, 코끝의 각도, 입술 라인, 심지어 눈물을 닦는 손동작까지. 아니, 그럴 리가. 유진아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청년은 더 당황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재빨리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목소리까지, 목소리마저 닮아 있었습니다. 잠깐 기다려요. 유진아가 손을 내밀었지만 청년은 이미 뛰기 시작했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그는 주차장 출구 쪽으로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운동화 바닥이 바닥을 차는 소리만 남기고 기다려요. 제발.
하지만 청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유진아는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려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림자를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차장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유진아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연아, 5년 전 바다 사고로 잃은 아들, 장례를 치른 지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얼굴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후, 유진아는 차로 향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시동을 걸 수 없었습니다. 환각일까? 하지만 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얼굴, 목소리, 손동작, 모든 것이 도연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확인해야 해. 저 청년이 누군지. 차는 천천히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가 지하주차장에서 본 청년은 정말 5년 전 죽은 아들일까요? 아니면 잔인한 운명의 장난일까요? 다음 날 아침, 유진아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도연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로 가득했습니다. 어젯밤 지하 주차장에서 본 그 얼굴, 눈물 흘리던 청년, 도연과 똑같았던 그 모습. 유진아는 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어제 저녁 지하 주차장 CCTV를 확인해 주세요. 지하 주차장요? 이 비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밤 9시쯤 지하 3층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봐 주세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요. 조용히 부탁해요. 이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녀의 장점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유진아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임원 보고를 받았지만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이 비서가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유진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래요? CCTV에 포착됐습니다. 밤 9시 5분경 지하 3층 기둥 근처에 앉아 있는 남성이 보입니다. 이 비서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 청년이 보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어젯밤 본 그 청년이었습니다. 신호는요? 이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이름은요? 최아준. 25세입니다. 최아준.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도연이 아닌 최아준. 그 외에 다른 정보는요? 원룸에 혼자 살고 있고요. 특별한 정가나 기록은 없습니다. 가족은요? 이 비서가 잠시 멈췄습니다. 확인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주민등록상 가족관계가 없습니다. 독립세대로 등록되어 있고요. 유진아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신분증 사진. 최아준. 도연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이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유진아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 비서가 나갔습니다. 유진아는 혼자 남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최아준, 25세, 일용직 노동자.
가족 없음. 왜 도연과 똑같을까? 우연일까? 아니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유진아는 회사 건물 내에 있는 공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15층 리모델링 구역이었습니다. 현장 입구에서 멀리 서서 지켜봤습니다.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최하준을 찾았습니다. 검은색 작업복에 노란색 헬멧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페인트를 칠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아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최하준이 작업을 하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코를 비볐습니다. 한 번, 두 번. 유진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습관, 도연도 그랬습니다. 비염이 있어서 코를 자주 만지작거리고 비볐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우연일까? 아니었습니다. 얼굴도 체격도 습관까지 너무 많은 게 일치했습니다. 최하준이 물을 마셨습니다. 물병을 들 때 왼손으로 뚜껑을 잡았습니다. 도연의 습관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최하준이 동료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젓가락으로 면을 들어 올릴 때 입김을 3번 불어 식혔습니다. 도연이 그랬습니다. 유진아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도연인 걸까? 하지만 이름이 다른데 어떻게 된 걸까? 유진아는 최하준을 관찰했습니다. 멀찍이서 들키지 않게. 그리고 하나하나 발견했습니다. 도연과 닮은 점들을. 생각할 때 턱을 만지는 버릇.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모습. 걸을 때 오른쪽 다리를 살짝 절뚝이는 걸음. 모두 도연의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 최하준은 말이 없었습니다. 동료들과도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휴식 시간에도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최하준이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통증이 있는 듯 했습니다. 유진아는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최하준의 동료가 다가와 뭔가 물었고 최하준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괴로워 보였습니다. 두통인가? 도연도 가끔 두통을 앓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하면 그랬습니다. 유진아는 확신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정말 도연인 것 같은데. 하지만 이름이 다른데. 왜 최하준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을까? 정말 도연이 맞는 걸까? 질문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퇴근 시간, 최하준이 현장을 나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배낭을 메고 터벅터벅 걷고 있었습니다. 유진아는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최하준이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유진아도 조금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최하준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표정이 슬퍼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한. 유진아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최하준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유진아는 그 자리에 서서 버스가 멀어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거실. 하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15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하던 사업을 물려받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혼자 남은 집, 너무 넓고 너무 고요했습니다. 유진아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5년.
아들을 잃고 5년을 살았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며 후회하며 그리움을 참으며. 그런데 정말 만약 도연이 살아있다면, 그것도 바로 눈앞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유진아는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가가야 할까?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할까? 그날 밤, 유진아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5년 전 사고 기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파일들. 한 번도 다시 열어본 적 없었습니다. 너무 아팠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파일을 펼쳤습니다. 해양경찰 보고서, 병원 소견서, 신원 확인 기록. 하지만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실수가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도연이 아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직접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덮었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겨야겠어. 다음 날, 유진아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제대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유진아가 본 것은 죽은 아들의 환영일까요? 아니면 최하준이라는 청년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유진아는 다시 회사 건물 내에 있는 공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15층 리모델링 구역이었습니다. 현장 입구에서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최하준이 보였습니다. 작업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준이 높은 사다리 위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페인트통을 옮기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 작은 비명소리. 하준이 비틀거렸습니다. 난간을 붙잡았지만 페인트통이 떨어졌습니다. 쾅! 페인트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하준은 난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가 사다리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위험해. 동료들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유진아는 놀라서 뛰쳐갔습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본능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현장 울타리를 넘었습니다. 작업자들 사이를 헤쳐나갔습니다. 도연아! 소리쳤습니다. 하준의 이름이 아닌 도연의 이름을. 다행히 동료들이 하준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준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유진아는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준이 사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동료들이 괜찮냐고 물었지만 하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진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도연아라는 이름을 들었기 때문일까?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주변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유진아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를 아세요? 하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 듣는 질문이었습니다. 유진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안다고 해야 할까? 아들이라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유진아는 다시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준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아까 저를 뭐라고 부르셨나요? 네, 도연이라고 부르신 것 같은데. 유진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들켰습니다. 하준이 들었습니다. 그게 아들 이름이에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닮아서요? 제 아들과. 하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진아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눈빛에 의심이 있었습니다. 하준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현장에서 일할 때마다 느껴지던 시선.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지만 오늘 이렇게 마주하고 나니 확실해졌습니다. 저를 왜 자꾸 지켜보시는 거죠? 하준이 물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유진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해요. 유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실은 제 아들과 너무 닮아서요. 당신을 보니까 자꾸 생각이 나서. 하준은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으윽. 하준이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괜찮아요? 유진아가 다가가려 했지만 하준이 손을 내밀어 막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을 보면 머리가 아파요. 뭐라고요? 당신을 볼 때마다 머리가 아프다고요. 뭔가 떠오를 것 같은데 안 떠올라요. 하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발 저한테 다가오지 마세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비틀거리며 유진아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준은 작업장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숨을 골랐습니다. 왜 이러지? 그 여자를 볼 때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무언가 떠오를 것 같은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준은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유진아는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나를 보면 뭔가 떠오른다고? 혹시, 정말 혹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유진아는 다시 공사 현장으로 갔습니다. 하준도 그녀가 온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했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완전히 멀어지지도 못한 채 퇴근 시간 하준이 현장을 나왔습니다. 유진아는 하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준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진아도 멈췄습니다. 몇 미터 떨어진 거리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준의 눈빛에 여전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궁금함, 알고 싶다는 마음. 유진아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하준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었습니다. 유진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와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침착했습니다. 하준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유진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유진아예요. 최하준입니다. 알아요. 이미 알고 있어요. 하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를 조사하셨나요? 네. 미안해요. 당신이 제 아들과 너무 닮아서요. 하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네. 지하 주차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요. 유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월세를 3개월째 밀렸고 일자리도 불안정했어요. 그날 현장에서 실수를 해서 일당을 깎였거든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 그냥 너무 외로웠어요. 유진아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혼자였어요. 5년 동안 계속 아무도 없었어요.
하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유진아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힘들었겠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겠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을 보여드려도 될까요? 도연의 사진이었습니다. 20살 때 찍은 것. 이 사람이 제 아들이에요. 도연이요. 하주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5년 전에 바다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유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 익수 사고로 잠시 멈췄습니다. 시신으로 돌아왔고 장례를 치렀어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봤을 때 도연이랑 똑같아서 너무 놀랐어요. 하주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 얼굴,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이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주는 사진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하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에요? 기억이 없어요. 유진아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5년 전부터요. 그 이전 기억이 전혀 없어요.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름도 가족도 어디서 왔는지도. 유진아는 입을 막았습니다. 기억상실. 그래서 나를 못 알아본 거였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실래요? 확인이요? DNA 검사요. 당신이 정말 제 아들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하주는 다시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너무 갑작이라서. 유진아는 눈물을 참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발 꼭 연락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다릴게요. 언제든지. 하주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가봐야 해요. 유진아는 일어서는 하준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네. 조심히 가요. 하준은 고개를 숙이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유진아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식은 커피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하준의 뒷모습이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최하준은 유진아에게 연락할까요? 그리고 그가 정말 도연이라면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카페에서 돌아온 그날 밤, 유진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준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5년 전부터요. 기억상실. 그래서 나를 못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5년 전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시신 확인이 정말 정확했을까? 유진아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아는 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5년 전 사고 기록을 전문가에게 다시 검토받고 싶어요. 전문가요? 네. 법의학 전문가나 수사 전문가. 당시 신원 확인 과정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이요. 이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히 진행하겠습니다. 나흘 후, 한 법의학 전문가가
유진아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30년 경력의 노련한 의사였습니다.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시 신원 확인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진아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시신의 상태가 매우 불량했습니다. 부패가 심각했고 얼굴 식별이 불가능했죠. 전문가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여기 기록된 신체 특징들이 맞지 않습니다. 어떤 게요? 신장이요. 기록상 시신의 신장은 172cm였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의 마지막 건강검진 기록을 보니 175cm입니다. 유진아는 숨을 멎었습니다. 3cm나 차이가 나요? 네. 3cm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더구나 20살 성인 남성의 경우 이미 성장이 끝난 상태죠. 유진아는 숨을 참았습니다. 더 있습니다. 전문가가 계속 말했습니다. 치아 기록도 확인이 안 됐고 지문도 훼손돼서 대조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신원 확인은 전적으로 수영복 색깔과 체격에만 의존했던 거죠. 그럼 그 시신은 도연 씨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아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5년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문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록을 보니 제가 거부했어요. 유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만약 도연 씨가 살아계시다면 지금이라도 DNA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그 청년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렇군요.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같은 시각, 하주는 자신의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사진 속 도연, 자신과 똑같은 얼굴. 내가 정말 저 사람일까? 테이블 위에 유진아의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주는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알아야 해. 내가 누군지. 다음 날, 하주는 구청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최하준 씨 맞으시죠? 네. 여기 있네요. 직원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5년 전에 신원 미상으로 등록되셨네요. 신원 미상이요? 네. 기억상실 상태로 발견되셨고 신원 확인이 안 돼서 임시 이름을 부여받으셨습니다. 하주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발견됐을 때 다른 기록은 없나요? 다른 기록이요? 네. 예를 들어 어디서 발견됐는지. 직원이 다시 검색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동해안 해변에서 발견되셨습니다. 하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동해안이요? 네. 5년 3개월 전입니다. 직원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특이사항이 있네요. 당시 같은 해변에서 익수사고가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물놀이 중 사고를 당했고 하주는 숨이 멎었습니다. 5년 전 동해안 익수사고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구청을 나온 하주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유진아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하나?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아는 게, 하지만 동시에 알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하주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
곰팡이가 핀 벽, 깨진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해변에서 눈을 떴을 때 자신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병원에 실려갔지만 신원을 알 수 없었습니다. 지문도 신분증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실종자 명단을 뒤졌지만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6개월간 쉼터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임시 이름을 받았습니다. 최하준. 낯선 이름이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용직 일을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 창고 정리, 배달.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겨울에는 난방을 못 틀었습니다. 전기세가 아까워서 어둠 속에서 지냈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1개를 이틀에 나눠 먹었습니다. 아플 때도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두통이 심해도 그냥 참았습니다. 약값이 아까워서 혼자였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채 그렇게 5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여보세요? 유진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최하준입니다. 하준 씨, 유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청에 다녀왔어요. 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요? 5년 전 동해안에서 발견됐다고 하더군요. 기억상실 상태로 유진아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같은 곳에서 익수사고가 있었다고 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하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대로 확인하고 싶어요. 제가 누군지. 물론이에요. 어디서 만날까요? 그 회사 근처 공원은 어떨까요? 좋아요. 1시간 후에 갈게요. 1시간 후. 회사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하준이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아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구청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유진아가 먼저 물었습니다. 5년 3개월 전 동해안 해변에서 발견됐대요. 의식은 있었지만 기억이 전혀 없었고 하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신원을 알 수 없어서 6개월 후에 임시로 이름을 받았다고 했어요. 유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준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쉼터에서 살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신분도 그냥 아무것도. 유진아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름을 받고 나서 일을 시작했어요. 일용직이요.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하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겨울에는 난방을 못 틀었어요. 전기세가 없어서 이불을 여러 장 덮고 잤어요. 끼니도 자주 걸었어요. 편의점 도시락 하나를 이틀에 나눠 먹고 물로 배를 채우고. 유진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통이 심할 때도 있었는데 병원에 못 갔어요. 약값도 아까워서 혼자였어요. 5년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유진아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네,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유진아는 하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엄마는 아무것도 몰랐어. 엄마요? 저도 전문가를 만났어요. 유진아가 말했습니다. 5년 전 사고 기록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했어요. 유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신원 확인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군요. 하주는 유진아를 바라봤습니다. 신장도 다르고 치아 기록도 없고 결국 수영복만으로 확인했던 거예요. 그럼 당시 발견된 시신은 도연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DNA 검사요. 유진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해볼 준비가 되셨나요? 하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당신이 제 아들인지. 하주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요. 정말요? 네. 저도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군지. 유진아는 하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사흘 후 대학병원 유전자 검사실. 유진아와 하준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검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진아의 체열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하준의 차례였습니다. 바늘이 피부를 뚫는 순간 하준은 유진아를 바라봤습니다. 유진아도 하준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빠르면 5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가 대답했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일주일. 하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길게 느껴질 거예요. 유진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알 수 있어요. 진실을.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섭기도 해요. 저도요. 유진아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해요. 그게 뭐든.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유진아는 차에 올라 하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모습, 낡은 작업복, 구부정한 어깨, 5년 동안 혼자 견뎌온 삶이 보였습니다. 유진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발. 유진아는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이었으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면.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최하준은 정말 5년 전 죽었다고 믿었던 도연일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진아는 그 어느 때보다 긴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오늘일까? 오늘 결과가 나올까? 하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전화기를 확인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정말 도연이라면? 만약 아니라면? 여섯째 날 아침, 유진아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유진아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유진아는 떨리는 손으로 하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준 씨,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내일 오전에 결과를 알려준대요. 네, 알겠습니다. 하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같이 가요. 내일 오전 10시에 병원 로비에서 만나요. 네. 다음 날 아침, 병원 로비. 유진아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10분 후, 하준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 유전자 검사실. 의사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상담실. 의사는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진아와 하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자 관계가 확인됩니다. 유전자 일치율 99.99%입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유진아는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주는 의자에 앉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즉, 최하준 씨는 유진아 회장님의 친자가 맞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정확히는 도연 씨가 맞다는 뜻이죠. 유진아는 서류를 받았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로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주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천천히 받아들이세요. 의사가 조용히 나갔습니다. 상담실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침묵.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도연이에요? 그래. 유진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도연이야. 도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유진아가 다가가 도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엄마가 있어. 집이 있어. 도연은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외로움이, 5년 동안 찾지 못했던 자신이 모두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맑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집에 가자. 유진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 내 집. 도연은 망설였습니다.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넌 내 아들이야.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낯설었지만 동시에 익숙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집이에요? 응, 우리 집.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와. 도연은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내 방은 저쪽이야. 유진아가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 책상, 침대, 책장. 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도연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놓인 노트를 봤습니다. 자신의 글씨였습니다. 책장의 책들을 만졌습니다. 이게 다 제 거예요? 뒤에서 유진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다 내 거야. 도연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낯설지만 편안했습니다. 엄마가 항상 청소했어. 유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유진아를 봤습니다. 고마워요. 뭐가? 기다려줘서, 포기하지 않아서. 유진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난 절대 포기 안 해. 넌 내 아들이니까. 그날 저녁, 유진아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내가 좋아하던 거야.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많이 먹어.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별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붙인 것 같았습니다. 나는 도연이구나. 여기가 내 집이구나. 저 사람이 엄마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 나갔습니다. 유진아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났구나. 잘 잤어? 네.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도와드릴게요.
유진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엄마요. 제가 그렇게 불러도 될까요? 유진아는 도연을 꽉 안았습니다. 그래, 엄마야. 난 내 엄마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5년. 잃어버린 시간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모르겠어요. 일은 그만둬야 할 것 같은데. 그래. 천천히 생각하자. 학교로 돌아갈 수도 있고. 학교요? 응. 넌 원래 대학생이었어. 복학할 수도 있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오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사진을 봤습니다. 앨범 속 도연. 어렸을 때부터 20살까지. 이게 내 돌잔치 사진이야. 귀엽네요. 이건 초등학교 입학식? 진짜 어려요.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가면 됐으니까.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도연이 불렀습니다. 응?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요? 기억도 없는데. 할 수 있어. 우리 함께니까. 유진아는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가자. 서두를 필요 없어.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엄마.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긴 어둠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다시 만난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주인공에게 전하는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